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이제 본투표까지는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5일간 이 김문수 후보의 일진들이 어떨지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남아있는 5일간의 김문수 후보의 일진을 봐달라고 저희 방송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전 일찍 쪽집게 법주님을 찾아뵀습니다. 이 법주님께서 요즘 이 사주시장도 이 정치적인 풍파를 탑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주파들도 있지만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주파들도 있고 또 중간에서 매우 곤욕스러워하는 사주파들도 있습니다. 한예로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하기로 하셨던 한 분께서 그곳에 사시는 지역이 민주당 당색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끝내 저희 방송 출연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을 빌미가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일들을 몇 번 경험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렇듯이 사주시장이 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풍파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 월광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우리 법주님을 설득을 해서 김문수 후보의 남아있는 5일간의 일진을 설란영 여사와 함께 풀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요즘 설란영 여사가 김문수 후보보다도 훨씬 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일진으로 봐야 더 똑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방송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곳에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촛불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법주님? 네, 어서 오세요. 예, 요즘 네. 마음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늘 겸손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검소하고 겸손한 그 신조를 갖고 있는데 부목이 돼서 떠돌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두 분의 일진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한다면 어쨌든 여러분들과 지금 현재까지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은 5일간의 시간은 하늘이 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명리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 누가 되느냐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봅니다. 자, 점, 명리, 사주팔자, 기타 등등 주역점, 점치는 거 이런 거는 지식산업에 요즘에 인용되는 것입니다. 즉 점입니다. 요즘의 세상은 예측이라는 말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예측의 관점에 주안을 둡니다. 외환세계, 전쟁, 금융시장, 주식시장, 선거, 부동산, 특히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구, 특히 야구보다도 특히 축구를 할 때 보면은 점으로다가 일관하게 됩니다. 어느 날에는 문어와 뭐가 싸우는데 뭐가 이겨서 어디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또 여의도 가면은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뉴욕의 딜러들을 보십시오. 예측의 비즈니스입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를 보십시오. 그들의 정확도를 팔자학처럼 다 맞추기를 기대한다면 돈을 다 따게 될 것입니다. 응?
주식으로 돈을 잃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면은 과학에도 불확실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원리. 그래서 이거는 핵 전자. 옛날에 우리가 2차 루즈벨트 대통령 때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의 오펜하이머 박사가 그 핵폭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불확실성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일의 눈을 피해가면서 몹시도 오랜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흑묘백묘 회색분자입니다. 보라색을 원래 좋아합니다. 그렇듯이 그런 시선으로 저 사람 조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쪽이야 뭐지 좌파야 좌파가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그런 논리로 들이대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바라본다는 시선으로 이 방송과 인연이 되었으니까 본다라는 마음을 갖고 방송을 임해 주셨으면 저는 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할까요? 이 두 분에 대해서? 예. 자,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네. 이 설란영 여사와 김문수 후보가 부부 관계니까 예, 두 분을 합해서 네. 5일간의 일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이 5월 30일이죠. 네, 5월 30일. 예, 5월 30일 오늘 일진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금요일은 어떻게 술을 마시죠? 금요일은 오늘 금요일 날 오늘 기해일입니다. 기해일에 두 분 간의 일진 요걸 보십시오. 똑같은 날짜가 똑같은 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늘 반복의 학습이니까 그때 얘기했지. 을기 사 축은 곡각살이라고 해서 급각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때는 천재지변도 생기지만 오늘 기는 갑을 불러옵니다. 갑은 바람입니다. 바람이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 불조심하시고요. 이 기 글씨가 같은 기토를 만나는데 다행히도 뺏기는 글자이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월간의 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이 월간의 병화는 인수구 나를 도와주는 각자 나를 도와주는 성분인데 병화가 기토를 만나면 대지보지라고 합니다. 큰 땅지자 보배보자 또는 널리 돕는다 이러고 빛을 줘. 그래서 대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조. 그래서 이런 날에는 경쟁 구도에서 여러 가지 경쟁 구도에서 뜻하지 않은 원조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월간의 병화가 나의 원조자요 지지자인데 이 병화한테 기토가 또 추가로 어떤 행운을 갖다 주는 날이기 때문에 이 두 분께는 행운을 거머쥐는 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곤명, 계사, 계해, 기묘 이 생에도 계사의 사중에 병화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큰 틀에서는 사와 오늘 기해일에는 충이라고 합니다. 충이라고 하니까 좀 이 계사생 곤명께서는 좀 멀리까지 가서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외치면서 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남편 부군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데 다행히 그래도 사중의 경금과 요 해중에 간목이 있는데 사의 오늘의 일진 뱀생이 오늘 돼지날의 일진에 충은 되지만은 충하면서 사중의 경금과 간목이 투출이 됩니다. 이 간목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간목을 소중히 한다고 했죠. 이 간목과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간목과 이 기토
기해일에 한 글씨 한 날짜에서 합을 이룹니다. 이런 거는 경쟁 구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의 일지는 아주 긍정과 도움의 원조자가 나타나서 길한 날이다. 길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길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데 오늘 사전투표. 예, 지금 사전투표가 역대급입니다. 아마 네.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네. 본투표 역시도 네. 가장 높은 투표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사전투표 마지막 날에 이 김문수, 설란영 이 부부의 일진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네. 핵심 포인트군요. 네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정말이에요. 이분 자택에 가시면 이 여사님은 개사생은 피가 날 정도로 정말 애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날이고 매우 좋은 날이니까 하여간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한번 해볼 만한 날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내일 5월 31일 과연 5월 31일 날 김문수, 설란영 부부의 일지는 어떻습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축복의 단오 날이면서 바다의 날입니다. 뭐 꼭 집어서 어떻게 바다의 날이 됐는지 참 저기 하지만 천간의 경금과 지지의 자수가 합하여서 이분이 신묘생 토끼띠잖아요. 박사님께서 삼재도 해줬지만 이 신금의 조화는 복음 상극. 조금은 이분이 신금을 바라볼 때 여기서 기토일주에서 이 경금을 바라보면서 신금을 바라볼 때 상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애를 요즘에 쓰시기 때문에 힘은 빠지겠지만 몹시도 조금은 힘은 빠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래도 병화, 나의 기란성, 나의 원조자인 기운과 합을 하기 때문에 내일도 좋은 기운으로 강한 긍정의 날이라고 봅니다. 강한 긍정의 날. 상관이기는 하지만 서로 경쟁자와 이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에 몹시 애자는 하지만 이 병화의 기운과 합을 함으로써 형살은 있지만 강한 합의 기운은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돌아갑니다. 내일 경자, 신자 합을 빠르게 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빠르게 갈수록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빠른 마음에 활기차다 보면은 좀 실수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오늘과 같은 오늘 기해일과 같이 긍정의 마음에 나의 자긍심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관이라는 기운은 조금 혼줄을 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법주님 말씀에 김문수, 설란영 31일 일진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옛말에 이제 급하면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일이 내일 매우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칫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조심해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정리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느냐. 상관의 기운이면서 이 자수가 여기에 형살을 입힙니다. 그러면 빠르게 가다가 조금 사고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운전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완벽하게 운전도 잘하고 비서진들이 모두가 잘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일진에 의해서 형살이 나는 것이 임합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 살아보면요.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한다 해도 그런 날에는 계단에서 좀 발목이 삔다든지 뭐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본의 아니게 오토바이가 와서 저를 좀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는 이치에서 교통안전에 염두를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과속하면은 큰 대형사고가 나지요. 자, 드디어 이제 5월달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군요. 자, 오훈의 달 6월달입니다.
이 호국 영령들의 한이 서려 있는 이 호국 영령들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산주의자로부터 네.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을 우리 호국 영령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보훈의 달 6월달입니다. 자, 6월달 접어듭니다. 자, 6월 1일 호국의 달 첫날 네. 이 김문수 설란행 부부의 일지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토에서 경금을 보면은 식신인데 왜 상관이라고 할까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운이 강하면 올해 을사년이기 때문에 사중의 경금이 투출되면은 그거를 뭐 식신으로 얘기하고 상관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신축일은 상관의 날로 월간 인수의 간합, 병화와 신금, 신축일입니다. 월간의 병화를 간합함으로써 건드리게 되므로 이날은 내가 인내하던 그 어떤 기운의 우리가 화라고 하죠. 화를 참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축일에. 그것이 바로 상관의 기운입니다. 관성, 내 명예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관의 기운이므로 또 병화와 신금이 간합을 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분 이런 건 아시겠죠?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이 나 스스로가 예리한 성정을 드러내지 말고 이런 상황에 대처를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일은 나는 이성적으로 조금 말도 천천히 상대방의 어떤 질문이 들어올 때 뭐가 또 훅 들어올 때 그냥 편안하게 평소 편안한 마음으로 하듯이 대처한다. 그리고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찾는데 결국 이것을 건드린다 해도 그분의 성정이나 모든 것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는 신금, 식신, 밥식이라고 하거든요. 식신, 밥식. 이거 새 거 샀는데 이렇게 잘 안 나오지? 옆으로 써서인가 봐. 식신이라고 해서 밥식입니다. 여기에 귀신신. 불가사의한 작용이 펼쳐지게 되므로 도량을 넓게 가지면 타인이 알아주고 오히려 재치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요거 이해 가셨나요? 제가 어렵게 얘기했나요? 식신. 6월 1일 날은 이 김문수 후보가 발톱을 감추어라. 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아, 예. 6월 1일 날은 이재명 후보가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설전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예. 그 두 분의 날을 잘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잘 활용하면은 예.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도 보여지는 날입니다. 예. 식신, 밥그릇을 건드리는 서로 간의 경쟁에서 정말 느긋하고 또 느긋하게 대처를 하시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귀식이 됩니다. 귀한, 식신이 귀한 밥그릇으로 됩니다. 귀한 밥그릇을 얻으라면 무슨 왕자를 놓고 제가 밥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책을 보면은 내 밥그릇, 네 밥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관록이 이렇게 붙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밥그릇 싸움을 하다 보면 예, 밥그릇 싸움을 하다 보면은 또 급하게 먹은 음식이 체한다고 체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김문수 후보가 조심하면은 오히려 상대들이 보니까 식중독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체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식중독 걸리겠네요. 예, 그러니까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 이 두 후보 간에 하여튼 아주 민망한 이야기들로 지금 세상이 투표 당일까지도 시끄러질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바이러스 감염됐죠. 식중독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잘 피해가시면 피해가는 게 아니고 잘 활용하시면 김문수에게 도움이 되겠다. 자, 귀할기 이걸 잘 활용하면 귀할기. 그렇죠. 이제 귀식이 되고 귀로 록봉 하잖아요. 예, 귀록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귀식을 가져오면 록이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들이 어렵게 해서 부를 축적하잖아요. 부를 축적해서 먹을 게 많아지면은 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부자가 되고 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지금도 비일비재예요. 그럴까요? 예, 돈을 벌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확률이 상당히 높죠. 예를 들자면은 뭐 과거에는 이제 정몽준, 네. 그다음에 안철수, 네. 예, 최근에 이준석, 네. 이준석도 돈을 많이 벌었죠. 아 그래요? 코인 했잖아요. 그래요? 예, 본인이 직접 왜냐면 그 젊은 나이에 직업을 가지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는데 지금 재산 등록한 거 보면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을 가지고 있더군요. 예. 그 박사님 옛날에요. 그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 있죠. 예. 라스베가스에서 하버드생 6명인가 7명을 출입금지를 시킨 적이 있어요. 돈을 다 따가버렸나? 어떻게 하세요? 수학과생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천재니까 옛날에 요새 하버드하고는 또 조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상당히 천재들만 갔는데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큰 돈,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벌자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없었죠. 그러나 코인은 마찬가지 있잖아요. 그 라스베가스의 그 코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블랙잭이니 카지노에 있는 모든 카드, 골프니 딱 한 방에 1, 2, 3, 4 그랬는데 원리적인 거예요. 이 기계도. 당연하죠. 그 확률 게임을 하는 건데 확률 게임이에요. 예. 왜냐면은 그 기계 장치 자체가 확률적으로 예를 들자면 2%의 그 2%로 설정할 거냐, 딸 수 있는 확률을, 그다음 뭐 예를 들어 3%로 확률을 높여줄 거냐, 확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2%로 조정하면은 10명이 가면은 2명 반드시 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는 10명 중에 3사람 반드시 따게 되고 7사람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게임을 계속하면은 하면 할수록 그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는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확률 게임이 그런 거예요. 확률 게임은 8대2, 2대7로 돼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일본에는 이제 빠칭코인데 잘 아시죠? 네네네. 그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그 빠칭코의 고수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하루 일과가 빠칭코 출근이에요. 그 출근해서 반드시 돈을 따가옵니다. 그게 직업이네요. 예, 직업이에요. 돈을 따가오면 어떻게 따가오냐면은 가자마자 배팅을 안 해요. 하루 종일 누구의 그 빠칭코 하시는 그 분의 자리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관찰. 계속 관찰을 해요. 그리고 시간 철저히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분이 그 자리가 계속 잃고 결국은 이 사람은 자리를 떠. 이제 확률적으로 내가 확률적으로 찬스가 왔다고 자기는 판단이 오죠. 어차피 확률 게임을 하니까. 그 이분은 이런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팅을 하면 먹게 돼 있어요. 이분은 그걸 연구한 거야.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그걸 연구해서 이분은 계속 그게 직업이에요. 반드시 가서 게임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이제 뭐 얘기 나와서 근데 제가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라스베가스 카지노 간 적이 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 갔다가 처음으로 이제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갔는데 제가 뭐 해본 적이 있나요? 근데 저도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머리 좋은 거 우리 법 좀 아시죠? 그럼요. 저도 일단은 그 도대체 이들의 구조가 어떤지 일단 관찰, 한 바퀴를 쫙 도는 거예요. 돌면서 이제 게임의 법칙을 쫙 눈여겨보는 거야. 눈여겨보는데 내가 눈에 들어온 건 난 그 룰렛이었어요. 구슬 이렇게 돌려가지고 숫자 맞추는데 룰렛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 룰렛을 이렇게 가만히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게임 하기 시작. 난 똑같은 전략으로 관찰을 딱 하고 있는데 청바지에 하얀색 면티에 입은 동남아시아 계열의 사람이야.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 돈이 많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원래 청바지에 면티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그래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칩을 넣는데 이분이 계속 따는 거야. 그런데 이분을 내가 계속 관찰하니까 이분은 반드시 따면은 그 빠진거 돌리는 그분은 뭐 딜러
이 딜러에게 팁을 주는 거야. 팁을. 네. 따면 팁을 주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서 난 계산했단 말이지. 자, 저 딜러가 네. 다른 그 어떤 누구에게도 팁은 주지 않는데 네. 이분만은 자기에게 팁을 주면 네. 사실은 그 숫자가 이 딜러의 그 미세한 손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놓는 팁에 이 딜러가 협조를 충분히 난 할 거라고 판단해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분이 따야 내가 돈을 버니까. 그렇지. 자기의 온 그동안 노하우를 통해서 거기 숫자가 들어갈 거면 이 사람은 힘을 줘서 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간파하고 그분이 놓는데 네. 이 청바지에 검은 하얀색 티를 입은 팁은 그분이 놓는 칩 자리에 도둑 고양이 작전으로 슥 가서 칩을 슥 이렇게 탁 하나씩 놓았죠. 예. 결론은 어떻습니까? 빅토리. 예. 유일하게 저희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교수님 뭐 우리 동기들 다 돈 잃었는데 나만 돈을 왕창 따가지고 나왔지. 축하드립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팁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회성이니까. 아니, 칩을 넣는 이 액수가 다르니까. 그분은 워낙 큰 돈을 배팅을 했고 나는 적은 돈을 배팅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국 게임이에요. 그 박사님요, 지금 말씀하신 게요, 조상 묘자리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상이라는 게 있어요. 관상, 인상. 저 사람 뭔지 왠지 인상이 안 좋아. 그게 결국 관상이거든요. 관상이죠. 관상을 딱 본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직업인은 관상이고 그냥 일반인한테는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딱 보는 순간에 티셔츠와 청바지는 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난 이 양반 진짜 부자구나. 이 사람이 프로다. 그렇죠. 그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금융권에 있어서 그걸 빨리 터득했는지 몰라도 어릴 때 서울에 오잖아요. 그냥 슬리퍼 신고 왔어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티셔츠에. 그래서 어쨌든 박사님은 통장이 돈이 많았구만 보니까. 지점장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많았구만. 네, 그랬는데 박사님이 이렇게 본다는 거는 그 관상적인 면이고요. 구체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상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바로 박사님의 조상 묘소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머지않아 박사님한테 오늘 기해일이지? 5년 7년 뒤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내가 다음에 오늘 좀 이거는 다른 얘기니까 다른 거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봐서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게임의 법칙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방송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자체가. 근데 저도 이제 이 확률 게임에서 김문수 후보가 확률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보다 객관적 데이터는.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한 나름대로의 그 분석 데이터는 이 잠자고 있는 샤이표들이 있을 것이다. 이 보수들, 잠자는 보수들. 이 잠자는 보수들이 이 5일간 깨어날 것이다. 깨어나는 것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깨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용하다는 최고의 고수들만을 만나서 방송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희 방송에 최초로 공개합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법조님 아실 겁니다.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 이야기. 선화공주는 바보라지. 백제 무왕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서동요라는 노래를 만든 겁니다. 소문. 할 수 있다, 된다, 소문. 그래서 무왕이 머리를 써서 그 서동요라는 노래를 신라 경주에 간자들을 보내서 어린 아이들에게 엿가락 나눠주면서 노래를 시켰죠. 그러니까 신라 왕실 입장에서는 화들짝 난리가 난 겁니다. 적국의 왕자와 공주가 씀씀이 벌어졌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왕실이 유지가 안 되니까 선화공주를 밤에 몰래 백제로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무왕이 아내를 맞이했듯이 이제 확률 게임이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제 잠자고 있는 샤이표들이 있다 보수에 잠자고 있는 샤이표들을 일깨워서
나는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방송에 그거 오늘 이제 의뢰한 부분은 그 일진을 통해서 들어보고 제가 역시 분석을 또 하겠지요. 참고해서 우리 목사님이 더 저보다 더 이 업계에서는 쪽집 계시니까. 자, 6월 2일 이제 이틀 남았네요. 자, 6월 2일 일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우리가 저 맨날 똑같은 얘기해 그러지 마세요. 어제 먹은 밥 오늘 또 먹지 내일도 또 먹고 맨날 우리가 저 소고기 플러스만 먹습니까? 근데 참 밥은 웃기죠. 네.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밥이에요. 그게 바로 불교계의 연불입니다. 예불. 예불은 법문은 어제 한 얘기를 오늘 하면 또 저 사람 똑같은 얘기 하지만 지금 SNS고 여러 가지 발달해서 예불은 정구업지는 어제에도 반갑고 오늘에도 그립고 내일에도 존경스럽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협상과 싸움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 사람이 싸우든 밖으로 놓고 왕자를 놓고 싸우든 명분이 있는데 필시 곡직이 있게 됩니다. 여기 곡직 그랬는데 더군다나 왕자를 두고 경쟁하는 것도 일반인의 싸움과 송사를 하는 것처럼 어떤 구심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구심점에 변화가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창과 그 조조와 유비가 싸우듯이 창과 칼로만 싸우는 그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피를 불러서 똑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남았지만 그 구심점에 어떤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샤이 이런 그 사람들이 있듯이 구심점에 대해서 조금 뭔가 하나가 투출되는 날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만 언변이 약하고 달변하지 못하면 자칫 말을 잘못했다가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날이 이민날입니다. 이민날. 이민날에 호랑이 날입니다. 이민 개묘 같이 갑니다. 이민날에 이분이 저 신묘생 이분이 이내가 한목 합은 좋지만 호랑이가 자칫 돼지가 맛있어서 달려들어서 피를 보듯이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할 아이디어나 정치적인 성향이 떠올랐다 할지라도 언변에 약하면 제가 얘기했죠. 달변이지 못하면 자칫 이렇게 바람에 맞습니다. 그거는 기해일주에 이내가 이민날 호랑이 날에서 기회를 보고 달려갔다가 자칫 독이 뿜어져서 내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허를 찔리지 않게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이끌 만한 이거나 남을 또 비난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 개사의 인사형을 하다 보면 뱀과 호랑이가 싸우다 보면 둘 다 다칩니다. 둘 다 다치니까 왜 우리가 이렇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왕자도 그렇고 끝지점에 다다를 때는 서로가 이렇게 혈전이 되죠. 뭐 네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마음에 병화가 있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임하셔서 비난하는 거를 차라리 좀 줄이고 이거는 명리에서 얘기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네. 지금 호랑이와 뱀이 싸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6월 2일 날 이게 선거 마지막 날이에요. 선거 마지막 날. 자, 호랑이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고 뱀은 이재명 후보로 좀 보이시는데 그 말씀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 구미 대구 TK 신공항을 이 박정희 공항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무안신공항 제주 항공기 사고 났던 참사당했던 무안신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라고 6월 2일 날 선거 마지막 날 발표를 하면은 지금 사주풀이가 똥 맞아 떨어지네요. 양쪽을 공격하지 않고 각자 공격하지 않고 각자 전라도는 무안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내가 해줄 것이요. 경상도 여기 TK 신공항 내가 박정희 공항으로 해줄 것이요. 그러면은 전라도 사람들은 김대중 공항이 생겼으니까 좋고, 경상도 사람들은 박정희 공항이 생겨서 좋고, 누이 보고 매부 보고, 고랑치고 가지 잡고, 뭐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가 대통령으로서의 비전이죠. 이제
동서가 싸움하지 말고 동서가 각자 상생할 수 있는 예. 잘 살 수 있는 길을 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열어주겠어. 예예. 경상도만 유리하게 할 게 아니고 네네. 전라도도 유리하게 해주고 네네. 경상도도 유리하게 다 유리하게 예. 이런 게 아닌가. 예. 그 일진상을 좀 그렇게 그렇네요. 보네요. 예. 예. 그래서 그날과 6월 2일과 6월 3일은 같이 따라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6월 3일 얘기를 날 예예. 투표 당일 날도 예예. 같이 그냥 뭉텅그리면 예예. 예예.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혹시 우리 네. 김문수 후보께서 이 방송을 보시거나 네. 그 캠프가 보신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TK 신공항은 박정희 공항으로 전라도 무안의 무안공항은 김대중 공항으로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우리 이거 해준다고 이거 반대 저거 해준다고 반대 예. 하지 말고 예. 그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경제가 네.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각자 줘서 네. 이제 사이좋게 지냅시다. 네. 뭐 이런 세상은 상생의 세상을 열어가야 된다. 네. 이 김문수 후보가 이 방송 보고 이거 발표하면 딱 대통령 네. 되는데 기가 막힌 거네요. 기가 막힌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예. 예. 법주님 좋고 나 좋고. 네. 이 방송 만들어서. 그래요. 박사님께서 저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선거가 끝나면 양력으로 그 6월 5일입니다. 음력으로 망종 이모월이 됩니다. 이때 이 날은 지금처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그런 달로 오게 됩니다. 저는 본래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직업군으로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서 저 법주의 마음이 어떠하리라고 잘 판단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빠뜨리지 말고 오늘부터 30일 1, 2, 3, 5일 남았습니다. 선거에 꼭 참여하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이 방송에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폼생폼사의 결론은 네. 쪽집게 법주의 5일간 김문수 후보의 사주 DB 진다 사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